지난 8년 가까이 한국 수입차 시장을 지배해온 절대적인 불문율, 수입차는 벤츠라는 철옹성이 무너졌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7년 연속 판매 1위를 수성하며 벤츠 불패 신화를 썼던 그들이 2023년 BMW에게 왕자를 내주었습니다. 2024년 들어서도 이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BMW가 우위를 점하는 달이 많아지며 1위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BMW가 신차를 잘 만들어서 혹은 일시적인 유행으로 치부하기엔 그 이면에 깔린 맥락이 너무나 깊고 복잡합니다. 이것은 한국 소비자의 취향 변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한국 시장에 대한 경제적 태도와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의 노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그토록 사랑했던 벤츠의 삼각뼈를 떠나 BMW의 키드니 그릴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벤츠 재고 붕괴의 서막을 알린 가장 치명적인 사건은 지금까지도 원인이 불명확한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한국 시장을 뒤흔든 진짜 이유는 화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벤츠에 기꺼이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을 샀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의 심장을 열어보니 세계 1위인 한국 배터리도 중국 1위인 CATL도 아닌 중국 내에서도 인지도가 낮은 저가형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겉은 명품 벤츠인데 속은 저가 부품. 브랜드 이름값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안전을 담보로 원가 절감을 했다는 비난은 벤츠의 가장 큰 자산인 브랜드 환상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심지어 사고 초기 벤츠코리아가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꺼리며 본사 방침 뒤에 숨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소비자의 실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이 시기 BMW의 행보는 벤츠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BMW는 오래전부터 삼성 SDI와 전기차 개발 초기부터 혈맹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올리버 집세, BMW 그룹 회장이 직접 한국을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정도로 한국 기업을 핵심 파트너로 대우합니다. 소비자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벤츠를 사면 외국 기업 배만 불려주지만 BMW를 사면 한국 기업이 돈을 번다. 이 강력한 경제적 면부는 BMW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현명한 애국이라는 심리적 만족감까지 부여했습니다. 결국 벤츠의 화재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자인 BMW의 진정성을 돋보이게 하는 거대한 조명탄이 되었습니다. 배터리 사건으로 점화된 분노는 양사의 자금 흐름, 즉 국부 유출 논란으로 옮겨붙으며 불타올랐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벤츠의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는 근본적인 지점은 바로 차를 팔아 번 돈이 어디로 가는가 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벤츠코리아의 배당 성향은 추격적입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 시장에서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벌어들인 순이익의 거의 100%를 독일 본사와 대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송금해왔습니다. 심지어 2020에서 2021년 사이에는 당기 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인프라 투자나 사회공헌 활동은 매출 대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오로지 본사의 곳간을 채우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기업 정서가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주권 차원의 심판이었습니다. 반면 BMW는 위기의 순간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2018년 BMW 연쇄 화재 사태. 당시 BMW 코리아는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3년간 본사 배당을 영원으로 동결했습니다. 대신 그 돈을 한국 AS망 확충, 리콜 비용, 안전진단 시스템 구축에 전액 재투자했습니다. 또한 2014년 770억 원을 투자해 인천 영종도에 건립한 BMW 드라이빙 센터는 아시아 유일이자 독일, 미국에 이은 세계 세 번째 시설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킷이 아니라 BMW가 한국 시장을 단순히 차를 파는 곳이 아닌 문화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투자와 돈의 흐름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이유가 이성적인 판단이었다면 감성적인 영역에서는 디자인과 브랜드 노후화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과거 디자인은 벤츠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벤츠의 디자인 전략은 한국 시장의 트렌드를 읽지 못했습니다. 벤츠의 전기차 라인업인 EQ 시리즈는 출시 직후부터 디자인 혹평에 시달렸습니다. 공기저항 계수를 낮추기 위해 적용한 둥글둥글한 디자인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기존 벤츠의 중후한 멋이 다 사라졌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내 디자인 역시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온통 번쩍거리는 조명과 하이퍼 스크린으로 도배된 내부는 고급스럽다는 평보다는 비아냥을 들으며 벤츠 특유의 우아함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BMW는 디자인의 스포티함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야간에 그릴 테두리에서 빛이 나는 아이코닉 글로우는 도로 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뽐내며 젊은 층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구매력이 가장 높은 3040 영앤 리치 세대에게 벤츠는 이제 성공한 아버지가 타는 올드한 차로 인식되는 반면 BMW는 내가 직접 운전할 때 즐겁고 힙한 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벤츠 타면 기사님 같고 BMW 타면 오너 같다는 인식의 전환은 판매량 역전에 가장 강력한 무형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감정적 브랜드적 이유를 걷어내고 냉정하게 차만 놓고 봐도 승부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수입차 시장의 핵심인 5시리즈 대 E클래스 전쟁에서 BMW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비자는 옵션에 그 어느 나라보다 민감합니다. BMW 뉴 5 시리즈는 출시 초기부터 한국인이 선호하는 통풍 시트,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등 최고급 옵션을 기본 사양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가격에 다 넣어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품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반면 벤츠 E클래스는 신형을 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량에서 일부 옵션이 빠지거나 실내 소재가 가격 대비 저렴해 보인다는 원가 절감 의혹을 받았습니다. 벤츠 마크값으로 2천만 원 더 받는다는 비아냥은 합리적인 3040 세대를 벤츠 전 시장에서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지갑이 얇아진 상황에서 벤츠의 고자세는 독이 되었습니다. 벤츠가 우리는 명품이라 할인이 없다는 전략을 고수하며 콧대를 세울 때 BMW는 딜러사 간의 치열한 경쟁과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용인하며 실구매가를 낮췄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벤츠 E클래스 살 돈으로 BMW 5 시리즈 사면 옵션은 더 빵빵한데 현금 1,000만 원이 남는다. 이 냉정한 자본주의의 계산 앞에서 삼각별의 권위는 무력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벤츠 대신 BMW를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BMW는 한국 시장을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대우하며 인프라 투자와 한국 부품 사용을 늘리고 소비자의 니즈에 기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반면 벤츠는 한국을 브랜드 이름만 믿고 비싼 값을 치르는 소비처로만 여겼다는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 재투자하고 한국 기업의 배터리를 쓰며 한국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과 옵션을 맞춰주는 차. BMW가 한국 수입차 시장의 새로운 왕자를 차지하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벤츠가 뼈를 깎는 쇄신과 진정성 있는 한국 투자 계획을 보여주지 않는 한 당분간 이 BMW 독주 체제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권력은 브랜드가 아닌 소비자에게 있음을 BMW의 승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코리아였습니다.